그날 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어요. 복합 쇼핑몰 지하 1층. 어두운 복도 구석에서 한 여자가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청소부 유니폼을 입은 중년 여성이었죠. 이 쓸모없는 것이 물도 제대로 못 받아? 명품 구두를 신은 여자가 청소부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손가락으로 청소부를 가리키며 욕을 퍼붓고 있었죠. 저는 그 명품 구두를 알고 있었어요. 제가 지난달에 200만 원 주고 사준 구두였어요. 제 아내 오하늘의 구두였죠. 그리고 무릎 꿇은 청소부. 저는 천천히 그 여자에게 다가갔어요. 청소부가 고개를 들었어요. 그 순간 제 심장이 멈췄어요. 왼쪽 귀 뒤에 작은 점, 약간 기울어진 어깨, 떨리는 손. 20년입니다. 20년 만이에요. 엄마. 제 입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그 청소부는 제 엄마였어요. 20년 전 사라진 제 엄마 박수진이었어요. 안녕하세요. 달빛 담은 사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께 가슴 뭉클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조금 특별해요. 20년 만에 엄마를 찾은 한 남자의 이야기예요. 하지만 재회의 순간은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의 엄마는 며느리에게 무릎을 꿇고 있었거든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윤재혁이에요. 올해 32세입니다. 서울 강남구에서 세광산업이라는 중견기업을 운영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물려준 회사죠. IT 부품을 만드는 제조업체예요. 직원이 120명 정도 되는 회사예요. 겉으로 보면 저는 성공한 젊은 사업가예요.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살고 예쁜 아내도 있어요.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늘 빈자리가 있었어요. 20년 전 사라진 엄마 때문이에요. 20년 전 제가 12세였을 때였어요. 그날은 엄마의 생일이었죠. 저는 용돈을 모아 작은 케이크를 샀어요. 편의점에서 산 1,000원짜리 케이크였지만 엄마는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기뻐했어요. 재혁아, 정말 고마워. 우리 아들이 이렇게 컸네라며 엄마가 말했어요. 엄마는 촛불을 켜고 눈을 감았어요. 두 손을 모으고 조용히 소원을 빌었죠. 촛불빛에 비친 엄마의 얼굴은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엄마, 무슨 소원 빌었어라고 제가 물었어요. 비밀이야. 소원은 말하면 안 이루어진다잖아라며 엄마가 대답했어요. 엄마는 장난스럽게 웃으며 제 볼을 꼬집었어요. 그럼 내년 생일엔 뭐 해줄 거야? 엄마가 물었어요. 내년엔 더 큰 케이크 사줄게. 진짜 빵집 케이크라고 제가 대답했죠. 그래, 약속이다라며 엄마는 새끼손가락을 내밀었어요. 저도 새끼손가락을 걸었죠.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못했어요. 다음 날 아침 엄마는 사라졌어요. 침대는 비어 있었고 옷장의 옷들도 그대로였어요. 마치 잠깐 산책을 나간 것처럼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고 사라졌어요. 경찰에 신고했지만 아무런 단서도 찾지 못했어요. CCTV도 없었고 목격자도 없었어요. 엄마는 그렇게 증발해버렸어요. 사실 엄마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어요. 엄마가 사라지기 1년 전이었어요. 엄마는 큰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트럭과 정면 충돌이었죠. 기적적으로 목숨은 건졌지만 머리를 심하게 다쳤어요. 뇌 손상이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측두엽 손상이 심합니다. 언어 능력과 기억 능력이 떨어질 거예요 라고요. 실제로 엄마는 사고 후 많이 달라졌어요. 말을 더듬었고 단어를 자주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가장 심각한 건 단기 기억 상실이었어요.
하루 정도 지나면 모든 기억을 잃었어요. 그래서 아빠와 저는 매일 아침 엄마에게 설명해야 했어요. 당신은 박수진이에요. 나는 당신의 남편 윤정우예요. 이 아이는 우리 아들 재혁이에요라고요. 엄마는 매일 아침 처음 보는 사람처럼 우리를 바라봤어요.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반복해서 설명했어요.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엄마가 사라진 거예요. 그날 이후 20년이 흘렀어요. 저는 22세에 대학을 졸업하고 아버지 회사에 들어갔어요. 27세에 지금의 아내 오하늘을 만났어요. 하늘은 명문대를 나온 똑똑한 여자였어요. 외모도 예뻤고 집안도 괜찮았어요. 아버지도 하늘을 마음에 들어 했어요. 우리는 1년 연애 끝에 결혼했어요. 30세에 아버지로부터 회사를 물려받았어요. 이제 저는 대표이사였어요. 겉으로 보면 완벽한 삶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단 하루도 엄마를 잊지 못했어요. 매년 엄마 생일이 되면 케이크를 사서 엄마 사진 앞에 놓았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실종자 찾기 사이트도 매일 확인했어요. 그리고 3년 전부터는 특별한 일을 시작했어요. 서울 전역의 CCTV 영상을 분석하기 시작한 거예요. 전문 보안업체에 의뢰했어요. 55세 전후 여성, 왼쪽 귀 뒤에 점이 있고 걸을 때 약간 절뚝거리는 사람을 찾아주세요라고요. 비용이 많이 들었지만 상관없었어요. 엄마를 찾을 수 있다면 얼마든지 쓸 수 있었어요. 하지만 3년 동안 아무런 소득이 없었어요. 그러다 오늘이에요. 20년 만에 드디어 단서를 찾았어요. 2024년 11월 4일 월요일. 엄마가 사라진 지 정확히 20년이 되는 날이었어요. 아침부터 마음이 무거웠어요. 회사에 출근했지만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11월의 하늘은 잔뜩 흐려 있었어요. 곧 비가 올 것 같았어요. 책상 위에는 액자가 하나 놓여 있었어요. 20년 전 찍은 사진이었어요. 엄마와 제가 함께 찍은 마지막 사진이었죠. 놀이공원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엄마는 환하게 웃고 있고 어린 제가 엄마 품에 안겨 있었어요. 엄마. 저는 사진을 쓰다듬었어요. 20년이에요. 7300일. 저는 단 하루도 엄마를 잊은 적이 없었어요. 똑똑똑.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대표님 들어가도 될까요?라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네, 들어오세요라고 제가 대답했어요. 문이 열리고 비서 이 과장이 들어왔어요. 40대 중반의 꼼꼼한 여성이었죠. 아버지 시절부터 회사에서 일해온 베테랑이었어요. 대표님, 오늘 일정 취소하신다고 하셨는데 정말 괜찮으세요?라고 이 과장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오늘이 어떤 날인지 알고 있었거든요. 네, 괜찮습니다. 오늘은 개인적으로 중요한 일이 있어서요라고 제가 대답했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오후 미팅들은 모두 연기하겠습니다라며 이 과장이 고개를 숙였어요. 이 과장이 나가려는 순간이었어요. 아, 대표님이라며 그녀가 다시 돌아섰어요. 그거, 대표님이 의뢰하신 그건 있잖아요라고 이 과장이 말했어요. 제 눈빛이 변했어요. CCTV 분석건 말인가요라고 제가 물었어요. 네. 방금 보안업체에서 연락이 왔는데요. 이상한 영상을 발견했다고 합니다라는 대답이 돌아왔어요.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지금 당장 보내달라고 하세요라고 제가 말했어요. 네, 대표님이라며 이 과장이 대답했어요. 5분 후 제 컴퓨터 화면에 영상 파일이 전송됐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마우스를 클릭했어요. 화면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강남구 신사동의 한 복합 쇼핑몰이었어요. 날짜는 사흘 전 11월 1일 오후 9시였어요.
영상은 쇼핑몰 지하 1층 복도를 비추고 있었어요. 청소 도구를 끌고 가는 여성이 보였어요. 중년 여성이었어요. 머리에는 낡은 모자를 쓰고 있었고 청색 청소 유니폼을 입고 있었어요. 저는 화면을 멈췄어요. 확대했어요. 여성의 옆모습이 크게 보였어요.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이건, 저는 다시 화면을 멈추고 다른 영상을 열었어요. 이번에는 다른 각도의 CCTV 영상이었어요. 같은 여성이 물걸레를 짜고 있었어요. 저는 화면을 최대한 확대했어요. 여성의 귀가 보였어요. 왼쪽 귀였어요. 귀 뒤쪽에 작은 점이 하나 보였어요. 저는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오래된 앨범을 꺼냈어요. 손가락으로 페이지를 넘겼어요. 한 장의 사진에서 손을 멈췄어요. 엄마의 옆모습 사진이었어요. 엄마도 왼쪽 귀 뒤에 똑같은 점이 있었어요. 설마. 저는 다시 영상을 돌려봤어요. 이번에는 여성이 복도를 걷는 장면이었어요. 걸음걸이였어요. 약간 왼쪽으로 기우는 걸음걸이였어요. 20년 전 교통사고로 엄마의 왼쪽 다리에 금이 갔었어요. 완치됐지만 걸을 때 약간 절뚝거렸어요. 영상 속 여성도 똑같이 걷고 있었어요. 제 손이 떨렸어요. 엄마일까? 저는 즉시 전화기를 집어들었어요. 이 과장님, 지금 당장 차 준비해 주세요라고 제가 말했어요. 네. 어디 가시게요라는 질문이 돌아왔어요. 신사동 프리미엄 복합몰입니다. 지금 당장요라고 제가 대답했어요. 알겠습니다라는 이 과장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재킷을 걸치고 사무실을 나섰어요. 복도를 빠르게 걸었어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수 없었어요. 비상계단으로 달려 내려갔어요. 15층에서 1층까지였어요. 숨이 찼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20년이에요. 20년 만이에요. 제 머릿속은 온통 한 생각뿐이었어요. 엄마를 찾았다. 드디어 찾았다. 지하 주차장이었어요. 제 검은색 제네시스가 대기하고 있었어요. 대표님, 안전벨트 매세요라고 운전기사 김 기사가 말했어요. 빨리 가주세요. 최대한 빨리요라고 제가 말했어요. 알겠습니다라며 김 기사가 대답했어요. 차는 강남대로로 진입했어요. 오후 3시였어요. 평일 오후라 차가 많지 않았어요. 신사동까지는 20분 정도 걸렸어요. 하지만 제게는 20년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 다시 영상을 봤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반복해서 봤어요. 틀림없었어요. 저 여자는 엄마였어요. 드디어 복합몰에 도착했어요. 저는 차에서 뛰어내렸어요. 여기서 대기하고 계세요라고 제가 김 기사에게 말했어요. 네, 대표님이라는 대답이 들렸어요. 저는 쇼핑몰 입구로 달려갔어요. 자동문이 열렸어요. 1층 로비였어요. 명품 매장들이 즐비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쪽을 보지 않았어요. 지하로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를 찾았어요. 에스컬레이터를 탔어요. 천천히 내려가는 게 답답했어요. 계단으로 뛰어내렸어요. 지하 1층이었어요. 식품 코너와 푸드코트가 있었어요. 하지만 CCTV에서 본 장소는 여기가 아니었어요. 더 안쪽이었어요. 저는 복도를 따라 걸었어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었어요. 조명도 어두워졌어요. 직원 전용 구역이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그때였어요. 이 쓸모없는 것이라는 날카로운 여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그쪽을 돌아봤어요. 구석진 복도였어요. 두 여자가 있었어요. 한 명은 서 있고 한 명은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그쪽으로 다가갔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서 있는 여자의 뒷모습이 보였어요. 명품 코트를 입고 있었어요.
그 코트를 저는 알고 있었어요. 지난달에 300만 원 주고 사준 코트였어요. 제 아내 오하늘이었어요. 그리고 무릎 꿇은 여자. 청소부 유니폼을 입고 있었어요. 고개를 숙이고 있어서 얼굴이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왼쪽으로 약간 기운 어깨, 떨리는 손. 저는 더 가까이 다가갔어요. 물도 제대로 못 받아? 이 멍청한 것이라고 하늘이 소리쳤어요. 청소부가 몸을 움츠렸어요.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라는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말을 더듬는 목소리였어요. 저는 그 목소리를 알고 있었어요. 20년 전에 들었던 목소리였어요. 하늘아라고 저는 아내를 불렀어요. 하늘이 깜짝 놀라 돌아봤어요. 여보, 왜 여기라며 하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저는 하늘을 지나쳐 청소부에게 다가갔어요. 무릎을 꿇었어요. 청소부와 눈높이를 맞췄어요. 고개를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부탁했어요. 청소부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 순간이었어요. 시간이 멈췄어요. 주변의 소리가 사라졌어요. 오직 그 여자의 얼굴만 보였어요. 20년의 세월이 얼굴에 새겨져 있었어요. 주름이 깊어졌고 머리에는 흰머리가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틀림없었어요. 그 눈, 그 코, 그 입술, 모두 제가 기억하는 그대로였어요. 엄마. 제 입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나왔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엄마 맞죠? 청소부는 저를 멍하니 바라봤어요. 저는이라며 청소부가 말했어요. 박수진. 엄마 이름은 박수진이에요라고 제가 말했어요. 왼쪽 머리에 수술 흉터가 있죠. 교통사고 때문에요라고 제가 덧붙였어요. 청소부의 눈이 커졌어요. 그리고 팔꿈치에 작은 점이 있어요. 오른쪽 팔꿈치요라고 제가 계속 말했어요. 청소부는 자신도 모르게 오른쪽 팔꿈치를 만졌어요. 엄마는 된장찌개에 두부를 안 넣으세요. 두부 알레르기가 있거든요라고 제가 말했어요. 청소부의 몸이 떨렸어요. 그리고 엄마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는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매일 불러주셨어요. 라고 제가 덧붙였어요. 저는 엄마의 손을 잡았어요. 엄마, 저예요. 재혁이요. 엄마 아들이요라고 제가 말했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20년이에요. 20년 만이에요. 드디어 엄마를 찾았어요. 엄마는 제 얼굴을 빤히 바라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혁? 그 순간 엄마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엄마는 기억하지 못했지만 마음은 기억하고 있었어요. 저는 엄마를 꽉 껴안았어요. 엄마, 보고 싶었어요. 정말 보고 싶었어요. 라고 제가 말했어요. 뒤에서 하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이게 무슨 일이라며 하늘이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지금은 오직 엄마만 보였어요. 20년 만에 찾은 엄마. 무릎 꿇고 있던 엄마. 제 며느리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던 엄마. 저는 그날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뀔 거라는 걸 알았어요. 저는 엄마를 껴안은 채 한참을 울었어요. 20년이에요. 20년 만에 엄마를 다시 만난 거예요. 엄마의 품에서 나는 냄새. 세제 냄새가 났지만 그 속에서 엄마의 냄새가 느껴졌어요. 제가 어렸을 때 맡던 바로 그 냄새였어요. 엄마라고 저는 계속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엄마는 제 품에서 벗어나려고 했어요. 저는 김미선이에요라며 엄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들, 없어요. 저는 아들 없어요라고 엄마가 계속 말했어요.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엄마가 저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게 너무 슬펐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엄마의 병 때문이라는 걸요. 단기 기억 상실. 하루가 지나면 모든 걸 잊어버리는 병. 20년 전에도 그랬어요. 엄마, 괜찮아요. 천천히 설명해 드릴게요라고 제가 말했어요. 그때 뒤에서 하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대체 무슨 일이에요? 이 사람이 시어머니라고요라며 하늘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저는 천천히 일어나 하늘을 바라봤어요. 그래요. 우리 엄마예요. 제가 20년 동안 찾던 엄마라고 제가 차갑게 말했어요. 하늘의 얼굴이 더 창백해졌어요. 그럴 리가. 이 사람은 그냥 청소부라며 하늘이 말을 더듬었어요. 청소부든 뭐든 상관없어요. 우리 엄마니까요라고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제가 물었어요. 왜 엄마한테 그랬어요? 왜 무릎을 꿇게 했어요? 하늘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입술만 파르르 떨고 있었어요. 저는 다시 엄마에게로 돌아갔어요. 엄마는 여전히 바닥에 앉아 있었어요. 몸을 떨고 있었어요. 엄마, 일어나세요. 집에 가요라고 제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아니, 안 돼요. 저는 일해야 해요라며 엄마가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제가 다 처리할게요라고 제가 말했어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 이 과장에게 전화했어요. 이 과장님, 지금 신사동 프리미엄 복합몰 관리사무소에 연락해 주세요라고 제가 말했어요. 김미선이라는 청소 용역 직원이 오늘부터 퇴사한다고 전해주세요. 그리고 급여는 3개월치를 한꺼번에 지급하라고요라고 제가 지시했어요. 네, 대표님. 바로 처리하겠습니다라는 이 과장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엄마를 천천히 일으켜 세웠어요. 엄마는 제 손을 붙잡았어요. 작고 거친 손이었어요. 20년 동안 힘든 일을 하며 살았다는 게 손으로 느껴졌어요. 가요, 엄마. 이제 집에 가요라고 제가 다시 말했어요. 집. 이라며 엄마가 중얼거렸어요. 네, 엄마 집이요. 우리 집 나고 제가 대답했어요. 저는 엄마의 손을 꽉 잡고 복도를 걸었어요. 뒤에서 하늘이 따라왔어요. 여보, 잠깐만요. 이거 너무 갑작스러운 거 아니에요라며 하늘이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지금은 엄마만 생각하고 싶었어요.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왔어요. 김 기사가 차 문을 열어줬어요. 대표님, 이분을 나며 김 기사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제 어머니세요. 20년 만에 찾았어요라고 제가 대답했어요. 어머니시라고요라며 김 기사의 눈이 커졌어요. 네. 집으로 가주세요라고 제가 말했어요. 엄마를 뒷좌석에 태웠어요. 저도 옆에 앉았어요. 하늘은 조수석에 탔어요. 차가 출발했어요. 가는 내내 저는 엄마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놓치면 안 될 것 같았어요. 20년 만에 찾은 엄마를 다시 잃을 수는 없었어요. 엄마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서울의 야경이 흘러갔어요. 높은 빌딩들, 화려한 네온사인들. 엄마는 그 모든 게 낯선 듯 보였어요. 30분 후 우리 집에 도착했어요. 강남구 삼성동의 한 고층 아파트였어요. 40평대 아파트였어요. 저는 엄마를 부축해서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27층이었어요.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동안 엄마는 계속 주변을 두리번거렸어요. 무서운 표정이었어요. 괜찮아요, 엄마. 제가 옆에 있어요라고 제가 말했어요. 현관문을 열었어요.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엄마는 신발을 벗으며 집 안을 둘러봤어요. 깨끗하고 넓은 거실, 큰 소파, 대형 TV. 모든 게 엄마에게는 낯설어 보였어요. 앉으세요.
엄마라고 제가 소파를 가리켰어요. 엄마는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았어요. 마치 처음 소파에 앉는 사람처럼 조심스러웠어요. 저는 주방으로 가서 물을 한 잔 따라왔어요. 엄마에게 건넸어요. 드세요라고 제가 말했어요. 엄마는 떨리는 손으로 물을 받았어요. 한 모금 마셨어요. 고맙습니다라며 엄마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늘은 거실 한쪽에 서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불편한 표정이었어요. 저는 엄마 옆에 앉았어요. 천천히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엄마, 제 이야기 들어주실 수 있어요? 라고 제가 물었어요. 엄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엄마의 본명은 박수진이에요. 1969년생이고 올해 55세세요라고 제가 말하기 시작했어요. 엄마는 제 얼굴을 빤히 바라봤어요. 엄마는 젊었을 때 교통사고를 당하셨어요. 그때 머리를 다치셨고 뇌 손상이 있었죠 라고 제가 계속 설명했어요. 그래서 기억력이 많이 떨어지셨어요. 특히 단기 기억을 못 하세요. 하루 정도 지나면 모든 걸 잊어버리세요라고 제가 덧붙였어요. 엄마의 눈이 흔들렸어요. 제가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엄마에게는 남편이 있었어요. 윤정우. 제 아버지죠. 그리고 아들이 한 명 있었어요. 바로 저, 윤재혁이에요라고요. 하지만 20년 전 엄마는 갑자기 사라지셨어요. 아무 말도 없이요라고 제가 말했어요. 저는 그때 12살이었어요. 매일 엄마를 기다렸어요. 20년 동안요라고 제가 말을 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드디어 엄마를 찾았어요라고 제가 마무리했어요. 엄마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미안해요라며 엄마가 갑자기 말했어요. 기억이 안 나요.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라고 엄마가 울먹였어요. 괜찮아요, 엄마. 천천히 기억하면 돼요라고 제가 엄마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어요. 아니, 기억 못해요. 저는 매일 잊어버려요라며 엄마가 고개를 저었어요. 알아요. 저도 알아요라고 제가 말했어요. 그래서 제가 매일 설명해 드릴게요. 20년 전처럼요라고 제가 덧붙였어요. 그때 하늘이 다가왔어요. 여보, 잠깐 얘기 좀 해요라며 하늘이 제 팔을 잡았어요. 지금은 이라고 제가 말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하늘은 저를 안방으로 끌고 갔어요. 문을 닫았어요. 여보, 이거 너무 갑작스러운 거 아니에요라며 하늘이 말했어요. 뭐가요라고 제가 물었어요. 저 사람을 집으로 데려온 거요. 아무 준비도 없이라며 하늘이 답답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니까요. 제 엄마를 집에 데려오는 게 뭐가 문제예요라고 제가 반문했어요. 하지만 저 사람 기억도 못하잖아요. 당신도 나도라며 하늘이 말했어요. 그래서 더 데려와야죠. 엄마 혼자 어떻게 살아요라고 제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하늘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리고 당신은 내가 저 사람한테 뭐 했는지 봤잖아요 라며 하늘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네, 봤어요. 명확하게 봤죠라고 제가 차갑게 대답했어요. 하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건 오해예요. 제가 화가 나서 그런 거지라며 하늘이 변명했어요. 오해? 무릎 꿇게 한 게 오해예요라고 제가 물었어요. 저 사람이, 아니, 어머니가 물을 엎질렀어요. 제 옷에라며 하늘이 말했어요. 그래서 무릎 꿇게 했어요? 사람을? 제가 되물었어요. 하늘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일단 오늘은 그냥 쉬어요. 우리 얘기는 내일 하죠. 제가 말했어요. 하늘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다시 거실로 나왔어요.
엄마는 여전히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있었어요. 엄마, 배고프세요라고 제가 물었어요. 엄마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라며 엄마가 대답했어요. 하지만 엄마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어요. 엄마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제가 뭐 해드릴게요. 뭐 드시고 싶으세요? 엄마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무거나. 괜찮아요라며 엄마가 말했어요. 저는 주방으로 갔어요. 냉장고를 열었어요. 계란, 김치, 햄, 야채가 있었어요. 저는 김치볶음밥을 만들기로 했어요. 엄마가 좋아하던 음식이었어요. 20년 전 엄마는 자주 김치볶음밥을 만들어 주셨어요. 프라이팬을 달궜어요. 기름을 두르고 김치를 볶았어요. 밥을 넣고 볶았어요. 햄도 넣고 계란도 넣었어요. 10분 정도 지나서 완성됐어요. 접시에 담았어요. 거실로 가져갔어요. 엄마, 드세요라고 제가 말했어요. 엄마는 볶음밥을 받아들었어요. 숟가락을 들었어요. 한 입 먹었어요. 그 순간 엄마의 눈이 커졌어요. 이거, 이 맛, 라며 엄마가 중얼거렸어요. 맛있어요라고 제가 물었어요. 엄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계속 먹었어요. 한 숟가락, 두 숟가락. 눈물을 흘리면서 먹었어요. 왜 우는지 모르겠지만 눈물이 나와요라며 엄마가 말했어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엄마의 몸은 기억하지 못해도 마음은 기억하고 있었어요. 밤 10시가 됐어요. 엄마는 볶음밥을 다 먹고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저는 객실을 정리했어요. 엄마가 쓸 방이었어요. 침대 시트를 갈았어요. 베개도 새 걸로 바꿨어요. 수건도 준비했어요. 엄마, 이리 오세요라고 제가 불렀어요. 엄마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여기서 주무세요. 엄마 방이에요라고 제가 말했어요. 제 방이요라며 엄마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네. 이제부터 엄마 방이에요라고 제가 대답했어요. 엄마는 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주변을 둘러봤어요. 침대, 책상, 옷장. 모든 게 깨끗하고 새 것이었어요. 너무 좋아요라며 엄마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리고 책상 위에 사진 한 장을 놓았어요. 20년 전 엄마와 제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엄마, 이거 보세요라고 제가 말했어요. 엄마가 사진을 들었어요. 이건 이라며 엄마가 사진을 빤히 바라봤어요. 엄마와 저예요. 제가 12살이었을 때 찍은 거예요. 제가 설명했어요. 엄마는 한참 동안 사진을 바라봤어요. 귀여운 아이네요라며 엄마가 웃었어요. 저예요. 엄마라고 제가 말했어요. 그리고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안에 공책을 넣어뒀어요. 엄마, 이 공책 보세요라고 제가 말했어요. 공책을 펼쳤어요. 첫 페이지에 큰 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당신의 이름은 박수진입니다. 당신에게는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의 이름은 윤재혁입니다. 아들은 당신을 20년 동안 찾았습니다. 이제 당신은 안전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엄마는 그 글을 읽었어요. 한참 동안 읽었어요. 그리고 공책을 가슴에 꼭 안았어요. 고마워요라며 엄마가 울먹였어요. 아니에요, 엄마. 제가 고마워요. 살아있어줘서, 돌아와줘서라고 제가 말했어요. 저는 엄마를 꽉 껴안았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밤 11시, 엄마는 잠자리에 들었어요. 저는 엄마 방문을 살짝 열어뒀어요. 혹시 엄마가 밤에 깨서 무서워할까 봐요. 거실로 나왔어요. 하늘은 안방에 있었어요. 저는 소파에 앉았어요. 핸드폰을 꺼냈어요.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따르릉, 따르릉. 여보세요라는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버지, 저예요라고 제가 말했어요. 제여가 무슨 일이냐라며 아버지가 물었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아버지, 엄마 찾았어요라고 제가 말했어요. 전화 너머가 조용해졌어요. 뭐? 뭐라고라며 아버지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요. 제가 엄마를 찾았어요. 20년 만에라고 제가 다시 말했어요. 정말, 정말이냐라며 아버지가 물었어요. 네. 지금 우리 집에 계세요. 내일 오세요라고 제가 대답했어요. 알았다. 내일 아침 일찍 가마라며 아버지의 목소리에서 눈물이 느껴졌어요. 전화를 끊었어요. 저는 다시 엄마 방 쪽을 바라봤어요. 문틈 사이로 엄마가 자는 모습이 보였어요. 20년 만이에요. 20년 만에 같은 집에서 자는 거예요. 저는 눈물을 닦았어요. 그리고 생각했어요. 내일부터 제대로 된 조사를 해야 한다고요. 엄마가 20년 동안 어디서 어떻게 살았는지, 누구와 살았는지, 그리고 왜 하늘이 엄마를 괴롭혔는지 모든 걸 알아내야 한다고요. 하지만 오늘만큼은 그냥 행복했어요. 엄마를 찾았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저는 소파에 누웠어요. 엄마가 자는 방을 바라보면서 잠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7시, 저는 눈을 떴어요. 소파에서 잔 탓에 몸이 뻐근했어요. 하지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저는 바로 엄마 방으로 갔어요.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어요. 엄마는 아직 자고 계셨어요. 편안한 얼굴이었어요. 20년 만에 처음 보는 엄마의 잠든 얼굴이었어요. 저는 조용히 문을 닫았어요. 주방으로 갔어요. 아침 식사를 준비했어요. 된장찌개를 끓였어요. 두부는 빼고요. 엄마는 두부 알레르기가 있었거든요. 계란말이도 만들었어요. 김도 구웠어요. 밥도 지었어요. 30분 정도 지나서 식탁에 음식을 차렸어요. 그때 엄마 방 문이 열렸어요. 엄마가 나오셨어요. 머리가 헝클어져 있었고 눈을 비비고 있었어요. 잘 주무셨어요. 엄마라고 제가 인사했어요. 엄마는 저를 빤히 바라봤어요.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당연했어요. 엄마는 어제 일을 기억하지 못할 테니까요. 여기가 어디예요라며 엄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엄마, 여기는 엄마 아들 집이에요. 저는 윤재혁이라고 말했어요. 엄마는 더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들. 저한테 아들이라며 엄마가 중얼거렸어요. 네. 엄마 방에 공책이 있어요. 거기 다 적혀 있어요. 보고 오세요라고 제가 말했어요. 엄마는 다시 방으로 들어갔어요. 잠시 후 공책을 들고 나왔어요. 한참 동안 공책을 읽었어요. 그리고 저를 바라봤어요. 정말 제 아들이에요라며 엄마가 물었어요. 네, 엄마. 정말이에요라고 제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엄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미안해요. 기억이 안 나요라며 엄마가 울먹였어요. 괜찮아요. 제가 매일 알려드릴게요라고 제가 말했어요. 아침 식사를 했어요. 엄마는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먹더니 눈이 커졌어요. 맛있어요라며 엄마가 말했어요. 그리고 계속 먹었어요. 밥 한 공기를 다 비웠어요. 오랜만에 제대로 된 식사를 하는 것 같았어요. 식사를 마치고 저는 엄마와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물어봐야 했어요. 엄마가 20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를요. 엄마, 기억나는 거 있어요? 어제 일은요라고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엄마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오늘 아침에 눈 떴는데 여기 있었어요라며 엄마가 대답했어요.
그럼 엄마는 평소에 어디서 사셨어요? 라고 제가 물었어요. 저는 청소 일을 해요. 복합몰에서라며 엄마가 말했어요. 혼자 사세요라고 제가 물었어요. 엄마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우혁 씨랑 같이 살아요라며 엄마가 대답했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우혁 씨요? 누구예요라고 제가 물었어요. 저를 돌봐주는 분이에요라며 엄마가 말했어요.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20년 동안 엄마를 돌본 사람이 따로 있었다는 거예요.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라고 제가 물었어요. 엄마는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어요. 우혁 씨는 좋은 분이에요라며 엄마가 시작했어요. 제가 아무것도 기억 못할 때 만났어요. 6개월 전쯤, 아니, 더 오래됐나라며 엄마가 말을 더듬었어요. 어디서 만나셨어요? 라고 제가 물었어요. 장애인, 복지관이었어요. 거기서 자주 봤어요? 라며 엄마가 대답했어요. 우혁 씨도 장애가 있으세요? 라고 제가 물었어요. 네, 팔이 한쪽이 없어요. 왼쪽 팔이라며 엄마가 말했어요. 그분이 엄마를 돌봐주셨어요? 라고 제가 다시 물었어요. 네, 매일 아침 저한테 설명해줘요. 제가 누구고 우리가 어떤 사이고라며 엄마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같이 사세요라고 제가 물었어요. 엄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작은 집이에요. 월세방이에요라며 엄마가 말했어요.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엄마를 20년 동안 돌본 사람이 따로 있었어요. 그 사람도 장애가 있었어요. 둘이 함께 작은 월세방에서 살았어요. 저는 엄마를 찾지 못했는데 그 사람은 엄마 곁에 있었어요.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고마움과 질투가 동시에 느껴졌어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띵동. 저는 현관으로 갔어요. 문을 열었어요. 아버지였어요. 60세의 아버지는 완전히 늙어 보였어요. 머리는 새하얗게 새었고 등도 굽어 있었어요. 제어가라며 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들어오세요, 아버지라고 제가 말했어요. 아버지가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거실을 둘러봤어요. 그리고 소파에 앉아 있는 엄마를 봤어요. 아버지의 발걸음이 멈췄어요. 수진아라며 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어요. 엄마는 아버지를 빤히 바라봤어요.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누구세요라며 엄마가 물었어요. 그 말에 아버지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나야. 정우야라며 아버지가 말했어요. 하지만 엄마는 고개를 저었어요. 죄송하지만 기억이 안 나요라며 엄마가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아버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무릎을 꿇고 바닥에 앉아버렸어요. 미안하다, 수진아. 정말 미안하다라며 아버지가 울기 시작했어요. 내가 못 지켰어. 미안하다라고 아버지가 계속 사과했어요. 저는 아버지를 부축했어요. 일어나세요, 아버지라고 제가 말했어요. 아버지를 소파에 앉혔어요. 엄마와 나란히 앉게 했어요. 저는 아버지에게 설명했어요. 엄마의 상태를요. 매일 기억을 잃는다는 것을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요. 알고 있다. 20년 전에도 그랬으니까라며 아버지가 말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엄마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수진아, 나는 내 남편이었어. 윤정우야라고요. 엄마는 조심스럽게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남편이었다고요라며 엄마가 물었어요. 내가 사라지고 나서 나는 너를 찾지 못했어. 20년 동안 나며 아버지가 고백했어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라고 아버지가 계속 사과했어요. 엄마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어요. 괜찮아요.
이제 만났잖아요 라며 엄마가 따뜻하게 말했어요. 엄마는 기억하지 못했지만 마음은 알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자신을 사랑했다는 걸요. 아버지와 엄마가 대화하는 동안 저는 주방으로 갔어요. 차를 준비했어요. 그때 안방에서 하늘이 나왔어요. 여보라며 하늘이 저를 불렀어요. 네라고 제가 대답했어요. 저, 어제 일 정말 미안해요라며 하늘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저는 하늘을 바라봤어요. 왜 그랬어요? 왜 엄마한테 그랬어요? 라고 제가 물었어요. 하늘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화가 나서라며 하늘이 말했어요. 화가 났다고 사람을 무릎 꿇게 해요라고 제가 되물었어요. 하늘은 고개를 숙였어요. 처음이 아니죠라고 제가 말했어요. 네라며 하늘이 작은 목소리로 인정했어요. 얼마나 오래 괴롭혔어요? 라고 제가 물었어요. 석 달 정도요라며 하늘이 대답했어요. 제 주먹이 떨렸어요. 석 달 동안 엄마를 괴롭혔다는 거예요. 왜요? 이유라도 있어요? 라고 제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저 사람이 당신 엄마인 줄 알았어요. 라며 하늘이 울먹였어요. 알았다고요? 라고 제가 놀라며 물었어요. 네. 석 달 전에 우연히 복합몰에서 봤어요. 청소하는 모습을 나며 하늘이 말했어요. 그래서요라고 제가 다그쳤어요. 당신이 매일 엄마 사진 보는 거 알잖아요. 저도 얼굴을 외웠어요. 라며 하늘이 말했어요. 그 청소부가 당신 엄마 같았어요. 그래서 확인했어요. 라고 하늘이 계속 말했어요.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확인했다고요? 어떻게요? 라고 제가 물었어요. 말을 걸어봤어요. 박수진 씨 아니냐고라며 하늘이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깜짝 놀라면서 아니라고 했어요. 자기는 김미선이라고라며 하늘이 말을 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확신했어요. 얼굴이 똑같았거든요라고 하늘이 말했어요. 그래서요? 그래서 괴롭힌 거예요? 라고 제가 물었어요. 하늘은 한참 침묵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당신이 엄마를 너무 그리워했어요. 라고요. 매일 사진 보고 매일 생일날 케이크 사고라며 하늘이 말했어요. 저는 질투났어요. 라고 하늘이 고백했어요. 제가 아무리 잘해도 당신 마음에는 엄마밖에 없는 것 같았어요. 라며 하늘이 울먹였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미웠어요. 당신을 20년 동안 괴롭게 한 사람이라며 하늘이 말을 이었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하늘이 질투 때문에 엄마를 괴롭혔다는 거예요. 어이가 없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슬펐어요. 제가 하늘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하늘 씨라고 제가 차갑게 불렀어요. 하늘이 고개를 들었어요. 며칠 동안 생각할 시간을 드릴게요라고 제가 말했어요. 일단 친정에 가 계세요. 그동안 저도 생각해 볼게요라고 제가 덧붙였어요. 여보, 라며 하늘이 제 손을 잡으려 했어요. 하지만 저는 손을 피했어요. 지금은 엄마가 우선이에요라고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하늘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요라며 하늘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1시간 후 하늘은 짐을 싸서 집을 나갔어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결혼 5년 만에 처음으로 아내와 떨어져 지내게 됐어요. 오후 2시 저는 엄마와 아버지와 함께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엄마에게 물어봐야 할 게 있었어요. 엄마, 우혁 씨 연락처 아세요라고 제가 물었어요. 엄마는 고개를 저었어요. 몰라요. 기억이 안 나요라며 엄마가 대답했어요. 그럼 집 주소는요라고 제가 다시 물었어요. 엄마는 또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난감했어요.
엄마를 돌봐준 그 사람을 찾아야 했어요. 감사 인사도 해야 하고 엄마가 어떻게 살았는지도 알아야 했어요. 엄마 옷에 뭔가 없어요? 명함이나 메모 같은 거라고 제가 물었어요. 엄마는 자기 주머니를 뒤적였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때 아버지가 말했어요. 재혁아, 경찰에 신고하는 게 어떻겠냐라고요. 엄마가 실종자였으니 신고 취하도 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엄마가 어떻게 살았는지 조사도 될 거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좋겠네요 라고 제가 대답했어요. 오후 4시, 저는 엄마를 모시고 강남경찰서로 갔어요. 아버지도 함께 갔어요. 실종 신고 취하를 하러 간 거예요. 경찰관이 우리를 맞았어요. 40대 중반의 남자 경찰이었어요. 실종 신고 취하요라며 경찰관이 물었어요. 네. 20년 전에 신고했던 건데요 라고 제가 대답했어요. 경찰관의 눈이 커졌어요. 20년 이후라며 경찰관이 놀라며 물었어요. 네. 2004년에 신고했어요 라고 제가 대답했어요. 경찰관은 컴퓨터로 기록을 확인했어요. 아, 있네요. 박수진 씨라며 경찰관이 말했어요. 그리고 엄마를 바라봤어요. 본인이 박수진 씨 맞으세요? 라고 경찰관이 물었어요. 엄마는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저,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요라며 엄마가 대답했어요. 경찰관은 이상한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엄마의 상태를 설명했어요. 단기 기억 상실이 있다고요. 경찰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신원 확인을 해야 하는데요 라며 경찰관이 말했어요. 지문 채취하고 신원 조회하겠습니다라고 경찰관이 덧붙였어요. 1시간 정도 걸렸어요. 지문 채취하고 신원 조회하는데요. 결과가 나왔어요. 박수진 씨 맞습니다라며 경찰관이 말했어요. 주민등록은 2004년에 직권 말소됐네요. 5년 이상 실종되면 자동으로 말소돼요라고 경찰관이 설명했어요. 다시 복구할 수 있나요라고 제가 물었어요. 네, 가능합니다.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하시면 돼요라며 경찰관이 대답했어요. 그리고 경찰관이 물었어요. 그동안 어디 계셨어요? 라고요. 엄마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기억이 없었으니까요. 저희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라고 제가 말했어요. 혹시 조사해 주실 수 있나요? 엄마가 어떻게 살았는지라고 제가 부탁했어요. 경찰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단 복지관이나 병원 기록을 조회해 보겠습니다라며 경찰관이 말했어요. 며칠 정도 걸릴 거예요 라고 경찰관이 덧붙였어요. 경찰서에서 나왔어요. 저녁 6시였어요. 배가 고팠어요. 저는 엄마와 아버지를 모시고 식당으로 갔어요. 고급 한정식집이었어요. 개인 룸이 있는 곳이었어요. 조용히 식사할 수 있는 곳이요. 음식이 나왔어요. 갈비찜, 생선구이, 나물, 전 등등. 푸짐했어요. 엄마는 음식을 보고 눈이 커졌어요. 이렇게 많이. 라며 엄마가 중얼거렸어요. 다 드세요. 엄마라고 제가 말했어요. 엄마는 조심스럽게 먹기 시작했어요. 한 입, 두 입. 그리고 눈물을 흘렸어요. 왜 우세요? 엄마라고 제가 물었어요.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라며 엄마가 울먹였어요. 오랜만에 제대로 된 음식을 먹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도 눈물을 닦으며 식사를 했어요. 우리 3명은 조용히 식사를 마쳤어요. 집으로 돌아왔어요. 밤 8시였어요. 아버지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내일 다시 오마라며 아버지가 말했어요. 저와 엄마만 남았어요. 엄마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어요. 저는 엄마 옆에 앉았어요. 엄마,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라고 제가 물었어요. 좋았어요.
정말 좋았어요라며 엄마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다행이에요라고 제가 말했어요. 그리고 제가 말했어요. 엄마, 내일 아침에 또 기억 못 하실 거예요라고요. 엄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아요. 항상 그래요라며 엄마가 말했어요. 괜찮아요. 제가 매일 알려드릴게요라고 제가 약속했어요. 고마워요. 재혁아라며 엄마가 제 손을 잡았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엄마가 제 이름을 불렀다는 걸요. 엄마, 방금 제 이름 불렀어요라고 제가 놀라며 말했어요. 엄마도 깜짝 놀랐어요. 그러네요. 어떻게 알았을까라며 엄마가 신기해했어요. 마음이 기억하나 봐요라고 제가 웃으며 말했어요. 엄마도 웃었어요. 그날 밤 저는 행복했어요. 엄마와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아직 해결해야 할 일들이 많다는 걸요. 우혁 씨를 찾아야 하고, 하늘과의 문제도 정리해야 하고, 엄마의 과거도 알아내야 했어요. 하지만 오늘만큼은 그냥 행복하고 싶었어요. 20년 만에 찾은 엄마와 함께하는 시간을요. 사흘이 지났어요. 그동안 저는 회사 일을 최소화하고 엄마와 시간을 보냈어요. 매일 아침 엄마는 눈을 뜨면 모든 걸 잊어버렸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아침 엄마 방에 들어가 공책을 펼쳐 보여드렸어요. 엄마, 여기 보세요. 엄마는 박수진이에요. 저는 엄마 아들 재혁이고요라고요. 처음에는 당황하시던 엄마도 사흘째 되니 조금 익숙해지셨어요. 아, 그렇구나. 또 잊어버렸네라며 엄마가 쓸쓸하게 웃으셨어요. 괜찮아요, 엄마. 제가 옆에 있잖아요라고 저는 매일 같은 대답을 했어요. 2024년 11월 7일 목요일 오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강남경찰서입니다. 대표님, 박수진 씨 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라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네, 말씀하세요라고 제가 대답했어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늘 오후에 한번 방문해 주실 수 있으세요라며 경찰관이 말했어요. 알겠습니다. 2시에 가겠습니다라고 제가 답했어요. 전화를 끊고 저는 엄마께 말씀드렸어요. 엄마, 오늘 경찰서 가야 해요. 엄마가 어떻게 사셨는지 조사 결과가 나왔대요라고요. 엄마는 불안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괜찮아요. 제가 같이 가요라고 제가 엄마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오후 2시, 저는 엄마를 모시고 강남경찰서에 도착했어요. 지난번에 봤던 그 경찰관이 우리를 맞았어요. 어서 오세요. 이쪽으로 앉으세요라며 경찰관이 말했어요. 우리는 상담실에 앉았어요. 경찰관이 서류 몇 장을 꺼냈어요. 조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라며 경찰관이 시작했어요. 박수진 씨는 2004년 11월 4일 실종 신고가 접수됐습니다라고 경찰관이 말했어요. 그 이후 약 15년간 행적이 전혀 없습니다. 병원 기록도 복지 기록도 없어요라며 경찰관이 고개를 저었어요.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15년이요? 그럼 엄마가 15년 동안 어디 계셨는지 모른다는 거예요라고 제가 물었어요. 네. 아마 노숙이나 비공식적인 생활을 하신 것으로 추정됩니다라며 경찰관이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런데 2019년부터 기록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라고 경찰관이 덧붙였어요. 저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2019년이요? 무슨 기록이요라고 제가 물었어요. 강북구 장애인 복지관 이용 기록이 있습니다. 김미선이라는 이름으로요라며 경찰관이 설명했어요. 김미선, 엄마가 쓰시던 이름이에요라고 제가 말했어요. 네. 그리고 같은 시기에 장우혁이라는 남성의 기록도 함께 나타납니다라며 경찰관이 말을 이었어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장우혁.
그게 우혁 씨인가요?라고 제가 물었어요. 네. 58세 남성입니다. 2017년 산업재해로 왼쪽 팔을 잃었고 그 이후 장애인 복지관을 이용했습니다라며 경찰관이 답했어요. 그리고 2019년부터 박수진 씨 아니 김미선 씨와 함께 복지관에 다닌 기록이 있어요라고 경찰관이 덧붙였어요. 주소는요? 그 사람 주소 아세요라고 제가 다급하게 물었어요. 경찰관이 서류를 넘겼어요. 네. 강북구 미아동 123번지 빌라 203호로 나와 있습니다라며 경찰관이 대답했어요. 저는 그 주소를 핸드폰에 적었어요. 그 사람, 지금도 거기 살아요라고 제가 물었어요. 확인해 보니 현재도 거주 중인 것으로 나옵니다라며 경찰관이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제가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저는 경찰관에게 물었어요. 그런데 엄마가 2004년부터 2019년까지 15년 동안은 정말 아무 기록도 없나요라고요. 경찰관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어요. 네. 아마 신원 확인 없이 일용직이나 노숙 생활을 하신 것 같습니다라며 경찰관이 말했어요. 기억도 못하시니 도움을 요청하지도 못하셨을 거고요라고 경찰관이 덧붙였어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15년이에요. 엄마는 15년 동안 혼자서 거리를 헤매셨어요. 아무도 모르는 채로요. 경찰서를 나왔어요. 저는 엄마를 차에 태웠어요. 엄마는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표정이 없었어요. 엄마 괜찮으세요라고 제가 물었어요. 엄마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괜찮아요. 어차피 기억 안 나니까요라며 엄마가 쓸쓸하게 웃으셨어요. 하지만 제 가슴은 찢어질 것 같았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기억도 못하면서 매일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는 게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저는 결심했어요. 오늘 당장 우혁 씨를 만나러 가야겠다고요. 엄마를 5년 동안 돌봐준 그 사람에게 감사 인사를 해야 한다고요. 그리고 엄마가 어떻게 살았는지 더 자세히 알아야 한다고요. 강북구 미아동. 우리 집에서 차로 40분 거리였어요. 오후 4시에 도착했어요. 오래된 주택가였어요. 좁은 골목길, 낡은 빌라들. 123번지 빌라는 3층짜리 낡은 건물이었어요. 외벽 페인트는 벗겨져 있었고 계단은 삐걱거렸어요. 203호. 저는 초인종을 눌렀어요. 띵동. 잠시 후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문이 열렸어요. 한 남자가 서 있었어요.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어요. 왼쪽 팔이 없었어요. 어깨 아래부터 완전히 잘려나간 상태였어요. 얼굴은 햇볕에 그을려 있었고 주름이 깊었어요. 일용직 노동자의 얼굴이었어요. 누구세요라며 남자가 경계하는 눈빛으로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윤재혁이라고 합니다라고 제가 인사했어요. 그리고 제 옆에 있는 엄마를 가리켰어요. 이분은 박수진, 우혁 씨가 아시는 김미선이세요라고 제가 말했어요. 남자의 눈이 커졌어요. 미선 씨라며 남자가 놀라며 외쳤어요. 우혁 씨는 황급히 문을 활짝 열었어요. 미선 씨, 어디 갔었어요? 얼마나 찾았는데라며 우혁 씨가 다급하게 말했어요. 엄마는 우혁 씨를 빤히 바라봤어요.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당신은이라며 엄마가 물었어요. 우혁 씨의 얼굴이 굳었어요. 또 잊어버렸구나라며 우혁 씨가 슬픈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상황을 설명했어요. 죄송합니다. 사흘 전에 제가 어머니를 찾았어요. 제 친어머니세요라고요. 우혁 씨는 저를 빤히 바라봤어요. 친어머니 라며 우혁 씨가 중얼거렸어요. 네. 20년 전에 실종되셨던 분이에요라고
제가 설명했어요. 일단 안으로 들어오세요라며 우혁 씨가 문을 열어줬어요. 집안은 정말 작았어요. 10평도 안 되는 원룸이었어요. 낡은 침대 한 개, 작은 식탁 한 개, 그게 전부였어요. 하지만 깨끗했어요.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었어요. 앉으세요라며 우혁 씨가 식탁 의자를 권했어요. 저와 엄마는 앉았어요. 우혁 씨는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왔어요. 한 손으로 물을 따랐어요. 익숙한 동작이었어요. 저는 물을 받으며 말했어요. 우혁 씨, 그동안 어머니를 돌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라고요. 우혁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제가 감사하죠. 미선 씨가 제 삶의 이유였으니까요라며 우혁 씨가 말했어요. 제 가슴이 뭉클했어요. 어떻게 만나셨어요? 어머니와라고 제가 물었어요. 우혁 씨는 천천히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2019년이었어요 라며 우혁 씨가 말을 시작했어요. 저는 2년 전에 팔을 잃었어요. 공사장 사고로요라고 우혁 씨가 말했어요. 왼쪽 팔이 완전히 잘려나갔죠. 처음에는 살고 싶지 않았어요 라며 우혁 씨가 쓸쓸하게 웃었어요. 하지만 살아야 했어요. 가족은 없었지만 그래도 살아야 했어요 라고 우혁 씨가 계속 말했어요. 그래서 장애인 복지관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거기서 미선 씨를 처음 봤죠라며 우혁 씨가 엄마를 바라봤어요. 처음에는 그냥 인사만 하고 지냈어요. 그런데 며칠 지나서 이상한 걸 알았어요 라고 우혁 씨가 말을 이었어요. 미선 씨가 저를 매일 처음 보는 것처럼 대한다는 거요라며 우혁 씨가 덧붙였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어요. 그래서 복지관 선생님께 여쭤봤어요. 미선 씨에 대해서라고 우혁 씨가 말했어요. 단기 기억 상실이라고 하더군요. 교통사고 후유증이라고라며 우혁 씨가 설명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왠지 모르게 마음이 갔어요 라고 우혁 씨가 고백했어요. 저도 장애가 있고 미선 씨도 장애가 있고 우리 둘 다 세상에서 외톨이였죠라며 우혁 씨가 쓸쓸하게 웃었어요. 그래서 매일 말을 걸기 시작했어요 라며 우혁 씨가 계속 말했어요. 매일 아침 만나면 자기소개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장우혁입니다라고요라고 우혁 씨가 말했어요. 처음에 미선 씨는 경계했어요. 당연하죠. 매일 처음 보는 사람이니까라며 우혁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6개월 정도 지났을까요라고 우혁 씨가 회상했어요. 어느 날 미선 씨가 먼저 말을 걸었어요. 당신 어제도 봤죠? 라고요라며 우혁 씨의 눈이 촉촉해졌어요. 그날 정말 기뻤어요. 미선 씨가 저를 조금이라도 기억한다는 게라고 우혁 씨가 눈물을 닦았어요. 그 이후로 우리는 가까워졌어요. 매일 복지관에서 만나고 밥도 같이 먹고라며 우혁 씨가 미소 지었어요. 그러다 1년쯤 지나서 함께 살게 됐어요 라고 우혁 씨가 말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결혼은 안 하셨어요 라고요. 우혁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미선 씨가 자기 과거를 모르니까요. 혹시 남편이나 가족이 있을까봐 걱정했어요 라며 우혁 씨가 대답했어요. 그냥 같이 사는 거로 만족했어요. 결혼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라고 우혁 씨가 덧붙였어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우혁 씨는 정말 선한 사람이었어요. 자신도 힘든 상황인데 엄마를 5년 동안 돌봐주셨어요. 결혼도 안 하고 그냥 곁에 있어 주셨어요.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제가 고개를 숙였어요. 우혁 씨도 눈물을 닦았어요. 아니에요. 제가 감사하죠. 미선 씨 덕분에 제가 살았으니까요라며 우혁 씨가 말했어요. 그때 엄마가 입을 열었어요. 우혁 씨 라며 엄마가 조심스럽게 불렀어요. 우혁 씨가 엄마를 바라봤어요. 저
기억은 안 나지만 마음이 편해요. 당신 옆에 있으면 라며 엄마가 말했어요. 우혁 씨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저도요, 미선 씨라며 우혁 씨가 대답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엄마를 찾아서 기쁘지만 동시에 마음이 아팠어요. 우혁 씨와 엄마는 5년 동안 함께 살았어요. 서로를 의지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제가 나타나서 엄마를 데려간 거예요. 우혁 씨, 죄송합니다라고 제가 말했어요. 갑자기 어머니를 데려가서요라고 제가 덧붙였어요. 우혁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미선 씨한테 가족이 있다니 다행이에요라며 우혁 씨가 말했어요. 하지만 우혁 씨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외롭지 않으세요라고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우혁 씨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어요. 외롭죠. 5년 동안 매일 함께 있었는데라고요. 하지만 미선 씨가 행복하면 그걸로 됐어요라며 우혁 씨가 억지로 웃었어요.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결심했어요. 우혁 씨, 저희 집에 자주 놀러 오세요라고 제가 말했어요. 우혁 씨가 고개를 들었어요. 네라고 제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어머니는 우혁 씨를 기억하지 못하지만 마음은 기억하잖아요라고 제가 설명했어요. 그리고 저도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요. 5년 동안 어머니를 돌봐주신 것에 대해서라고 제가 덧붙였어요. 우혁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정말 괜찮을까요라며 우혁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네. 언제든지 오세요라고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1시간 정도 더 이야기를 나눴어요. 우혁 씨는 엄마와 함께했던 5년을 이야기해 줬어요. 매일 아침 엄마에게 설명해 줬던 일, 함께 복지관에 다녔던 일, 청소 일자리를 같이 구했던 일, 작은 월세방에서 함께 살았던 일, 모든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계속 눈물을 닦았어요. 엄마는 힘들었지만 우혁 씨 덕분에 버틸 수 있었어요. 우혁 씨도 힘들었지만 엄마 덕분에 살 수 있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의 빛이었어요. 오후 7시, 저는 엄마를 모시고 우혁 씨 집을 나왔어요. 우혁 씨가 현관까지 배웅해 줬어요. 미선 씨, 건강하세요라며 우혁 씨가 엄마에게 말했어요. 엄마는 우혁 씨의 손을 잡았어요. 고마웠어요. 기억은 안 나지만 마음으로 느껴져요라며 엄마가 말했어요. 우혁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을 참고 있었어요. 저도 우혁 씨에게 인사했어요. 주말에 저희 집으로 오세요. 식사 대접하고 싶어요라고요. 우혁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라며 우혁 씨가 대답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엄마는 계속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무슨 생각하세요? 엄마라고 제가 물었어요. 우혁 씨, 좋은 사람 같아요라며 엄마가 말했어요. 네, 정말 좋은 분이세요라고 제가 대답했어요. 제가 우혁 씨한테 미안해요라며 엄마가 말을 이었어요. 왜요라고 제가 물었어요. 5년 동안 같이 살았는데 갑자기 떠나서요라며 엄마가 슬픈 표정을 지었어요. 저도 그 마음 알아요. 엄마라고 제가 말했어요. 그래서 우혁 씨를 자주 초대하려고요. 엄마도 우혁 씨도 외롭지 않게라고 제가 덧붙였어요. 엄마는 제 손을 꽉 잡았어요. 고마워, 재혁아라며 엄마가 말했어요. 그날 밤 저는 생각했어요. 가족이란 게 뭘까라고요. 피로 연결된 게 가족일까요? 아니면 마음으로 연결된 게 가족일까요? 저는 아직 답을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우혁 씨도 우리 가족이라는 거요. 5년 동안 엄마를 돌봐준 그 마음만으로도 충분히 가족이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2024년 11월 14일 토요일.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어요. 우혁 씨가 우리 집에 처음 오는 날이었거든요.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 준비를 시작했어요. 시장에 가서 신선한 재료들을 샀어요. 갈비, 새우, 채소, 과일. 푸짐하게 장을 봤어요. 집으로 돌아와 요리를 시작했어요. 엄마도 주방으로 나오셨어요. 도와줄게 라며 엄마가 말했어요. 괜찮아요, 엄마. 쉬세요라고 제가 대답했어요. 하지만 엄마는 제 옆에 섰어요. 같이 하고 싶어요라며 엄마가 웃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 요리했어요. 엄마가 채소를 다듬고 제가 고기를 재웠어요. 말은 많이 하지 않았지만 편안했어요. 엄마와 함께하는 시간이 행복했어요. 오후 1시 초인종이 울렸어요. 띵동. 저는 현관으로 달려갔어요. 문을 열었어요. 우혁 씨가 서 있었어요. 깨끗한 옷을 입고 계셨어요. 한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계셨어요. 어서 오세요. 우혁 씨라고 제가 반갑게 인사했어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며 우혁 씨가 고개를 숙였어요. 들어오세요라고 제가 문을 활짝 열었어요. 우혁 씨가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거실을 둘러봤어요. 정말 좋은 집이네요라며 우혁 씨가 감탄했어요. 그때 엄마가 거실에서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라며 엄마가 인사했어요. 우혁 씨는 엄마를 보자마자 얼굴이 환해졌어요. 미선 씨, 잘 지내셨어요? 라며 우혁 씨가 물었어요. 네, 잘 지냈어요? 라며 엄마가 대답했어요. 하지만 엄마는 우혁 씨를 완전히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당연했어요. 일주일이 지났으니까요. 식사 시간이 됐어요. 식탁에는 음식이 가득했어요. 갈비찜, 새우구이, 잡채, 전, 나물. 우혁 씨의 눈이 커졌어요. 이렇게 많이 준비하셨어요? 라며 우혁 씨가 놀라며 말했어요. 우혁 씨 오신다고 특별히 준비했어요. 많이 드세요라고 제가 말했어요. 우리는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저, 엄마, 우혁 씨. 세 명이서 식사를 시작했어요. 우혁 씨는 한 입 먹더니 눈을 감았어요. 정말 맛있네요라며 우혁 씨가 말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오랜만에 이런 식사를 하는 것 같았어요. 많이 드세요. 부족하면 더 있어요라고 제가 말했어요. 식사하는 동안 우혁 씨는 엄마를 자꾸 쳐다봤어요. 걱정스러운 눈빛이었어요. 잘 먹고 있는지, 불편한 건 없는지. 5년 동안의 습관이었겠죠. 엄마도 우혁 씨를 보며 미소 지었어요. 기억은 못해도 마음은 편안해 보였어요. 식사를 마치고 거실로 자리를 옮겼어요. 저는 차를 준비했어요. 우혁 씨와 엄마는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미선 씨, 여기 생활은 괜찮아요? 라며 우혁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네, 좋아요. 재혁이가 잘 챙겨줘요? 라며 엄마가 대답했어요. 다행이네요? 라며 우혁 씨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저는 차를 내오며 우혁 씨께 물었어요. 우혁 씨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우혁 씨는 잠시 머뭇거리다 대답했어요. 일용직 일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공사장에서요라고요. 힘드시겠어요. 한 손으로라고 제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괜찮아요. 익숙해졌어요라며 우혁 씨가 웃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이 쓸쓸해 보였어요. 저는 생각했어요. 우혁 씨를 도와드릴 방법이 없을까라고요. 그때 초인종이 또 울렸어요. 띵동. 누구지? 저는 현관으로 갔어요. 문을 열었어요. 아버지였어요. 아버지도 오늘 오신다고 하셨거든요. 어서 오세요, 아버지라고 제가 인사했어요. 아버지가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거실로 가니 우혁 씨와 엄마가 앉아 있었어요. 아버지는 우혁 씨를 보고 잠시 멈췄어요. 이분을 나며 아버지가 물었어요.
장우혁 씨라고 합니다. 그동안 어머니를 돌봐주신 분이에요라고 제가 소개했어요. 아버지는 우혁 씨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라며 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가 못한 일을 대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아버지가 덧붙였어요. 우혁 씨는 황급히 일어났어요. 아니에요. 제가 감사하죠라며 우혁 씨가 손을 저었어요. 두 남자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엄마를 사랑했던 남편, 엄마를 돌봐준 남자. 묘한 공기가 흘렀어요. 아버지도 자리에 앉았어요. 네 명이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아버지가 우혁 씨에게 물었어요. 우혁 씨, 혹시 하시는 일이 있으신가요? 일용직으로 공사장 일하고 있습니다라며 우혁 씨가 대답했어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생각에 잠겼어요. 그리고 제게 눈빛을 보냈어요. 저도 아버지의 생각을 알 것 같았어요. 우혁 씨라고 제가 말을 꺼냈어요. 우혁 씨가 저를 바라봤어요. 저희 회사에서 일하실 생각 없으세요라고 제가 제안했어요. 우혁 씨의 눈이 커졌어요. 회사에서요라며 우혁 씨가 놀라며 물었어요. 네. 저희 회사 창고 관리 업무가 필요해요. 안정적인 일자리예요라고 제가 설명했어요. 하지만 저는 팔이 하나밖에라며 우혁 씨가 망설였어요. 괜찮아요. 할 수 있는 일로 배치해 드릴게요라고 제가 말했어요. 그리고 기숙사도 제공해 드릴 수 있어요라고 제가 덧붙였어요. 우혁 씨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정말 괜찮을까요라며 우혁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네. 어머니를 5년 동안 돌봐주신 은혜를 이렇게라도 갚고 싶어요라고 제가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우혁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라며 우혁 씨가 고개를 숙였어요. 그날 저녁, 우리 네 명은 함께 저녁 식사를 했어요. 저, 엄마, 아버지, 우혁 씨. 이상한 조합이었지만 편안했어요. 식사 중에 엄마가 갑자기 말했어요. 다들 고마워요라고요. 우리는 엄마를 바라봤어요. 저는 기억을 못해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모든 걸 잊어버려요라며 엄마가 말을 이었어요. 하지만 마음은 알아요. 여러분이 저를 사랑한다는 걸라고 엄마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그리고 저도 여러분을 사랑해요. 기억은 못해도 마음으로 사랑해요라며 엄마가 고백했어요. 우리는 모두 눈물을 흘렸어요. 아버지도 저도 우혁 씨도. 엄마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기억하지 못해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것.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것. 일주일이 또 지났어요. 우혁 씨는 우리 회사에 출근하기 시작했어요. 창고 관리 업무를 맡았어요. 한 손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우혁 씨는 성실하게 일했어요. 직원들도 우혁 씨를 좋아했어요. 주말마다 우혁 씨는 우리 집에 놀러 왔어요. 엄마는 매번 우혁 씨를 처음 만난 것처럼 대했어요. 하지만 우혁 씨는 개의치 않았어요. 매번 새롭게 자기소개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장우혁입니다라고요. 그리고 엄마와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산책도 하고, TV도 보고, 이야기도 나누고. 엄마는 우혁 씨와 함께 있을 때 가장 편안해 보였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가족이란 게 이런 거구나라고요. 한편 하늘과는 결국 이혼하기로 했어요. 엄마를 괴롭힌 것도 문제였지만 근본적으로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저는 엄마만 생각했고 하늘은 그런 저를 질투했어요. 그런 관계는 오래 갈 수 없었어요. 이혼 절차는 순조롭게 진행됐어요. 하늘도 동의했어요. 미안했어요. 그리고 나도 행복하고 싶었어요 라며 하늘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저도 미안했어요 라고 제가 대답했어요.
하늘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요. 우리는 그렇게 헤어졌어요. 2025년 2월 14일. 엄마가 우리 집에 온 지 석 달이 지났어요. 오늘은 설날이었어요. 저는 특별한 계획을 세웠어요. 아버지와 우혁 씨를 모두 초대했어요. 그리고 엄마와 함께 떡국을 끓였어요. 오전 10시. 아버지가 먼저 도착했어요. 새해 복 많이 받아라라며 아버지가 웃으며 인사했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버지라고 제가 대답했어요. 11시에 우혁 씨가 도착했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며 우혁 씨가 인사했어요. 우혁 씨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제가 답했어요. 우리는 거실에 모여 앉았어요. 4명이서 떡국을 먹었어요. 엄마가 끓인 떡국이었어요. 맛있다라며 아버지가 칭찬했어요. 정말 맛있네요라며 우혁 씨도 말했어요. 엄마는 수줍게 웃었어요. 식사 후 저는 세 분께 세배를 드렸어요. 먼저 엄마께 엄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건강하세요라고 제가 절했어요. 엄마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고마워, 재혁아. 너도 복 많이 받아라고요. 다음은 아버지께. 아버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제가 절했어요. 그래, 너도 건강하고 행복해라라며 아버지가 말했어요. 마지막으로 우혁 씨께. 우혁 씨,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항상 감사합니다라고 제가 절했어요. 우혁 씨는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아니에요. 제가 감사하죠라며 우혁 씨가 손을 저었어요. 그날 오후, 우리는 함께 산책을 나갔어요. 한강공원이었어요. 2월의 날씨는 쌀쌀했지만 햇살은 따뜻했어요. 엄마는 우혁 씨와 함께 걸었어요. 아버지와 저는 조금 뒤에서 따라갔어요. 재혁아라며 아버지가 저를 불렀어요. 네, 아버지라고 제가 대답했어요. 잘했다. 우혁 씨를 받아들인 것라며 아버지가 말했어요. 처음에는 질투도 났었지만 이제는 괜찮아요라고 제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엄마가 행복하면 그걸로 됐어요라고 제가 덧붙였어요. 아버지는 제 어깨를 토닥였어요. 너는 좋은 아들이다라며 아버지가 말했어요. 우리는 한참을 걸었어요. 앞에서 엄마와 우혁 씨가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엄마는 매일 우혁 씨를 잊어버렸지만 우혁 씨는 매일 새롭게 시작했어요. 그게 사랑이구나 싶었어요. 저녁이 됐어요. 우리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저는 4명을 거실에 앉혔어요. 그리고 준비한 것을 꺼냈어요. 앨범이었어요. 새로 만든 가족 앨범이었어요. 첫 페이지에는 엄마의 어린 시절 사진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보내주신 사진이었어요. 두 번째 페이지에는 엄마와 아버지의 결혼 사진. 세 번째 페이지에는 제가 태어났을 때 사진. 그리고 그 이후 20년의 공백. 사진이 없는 빈 페이지들. 하지만 마지막 페이지에는 새로운 사진들이 있었어요. 석 달 동안 우리가 함께 찍은 사진들. 저, 엄마, 아버지, 우혁 씨, 4명이 함께 웃고 있는 사진들. 이게 우리 가족 앨범이에요라고 제가 말했어요. 모두 앨범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그날 밤, 모두 돌아가고 저와 엄마만 남았어요. 엄마는 거실 소파에 앉아 앨범을 보고 계셨어요. 엄마, 주무셔야죠라고 제가 말했어요. 조금만 더 볼게라며 엄마가 대답했어요. 저는 엄마 옆에 앉았어요. 엄마, 행복하세요라고 제가 물었어요. 엄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정말 행복해라며 엄마가 미소 지었어요. 비록 기억은 못하지만 매일이 새로워서 좋아라고 엄마가 말을 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곁에 있어서 행복해라며 엄마가 덧붙였어요. 저도 행복해요.
엄마라고 제가 말했어요. 엄마는 제 손을 꽉 잡았어요. 고마워, 재혁아. 나를 찾아줘서라며 엄마가 말했어요. 당연한 거예요. 엄마니까요라고 제가 대답했어요. 그로부터 1년이 지났어요. 2026년 봄. 많은 것이 변했어요. 우혁 씨는 우리 회사에서 정규직이 됐어요. 성실하게 일해서 인정받았거든요. 그리고 우리 집 근처로 이사했어요. 더 자주 엄마를 볼 수 있게요. 아버지도 건강을 되찾으셨어요. 엄마를 다시 만난 후로 표정이 밝아지셨어요. 그리고 저는요. 새로운 사랑을 만났어요. 회사 직원 중 한 명이었어요. 착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엄마도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엄마는 여전히 매일 기억을 잃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매일 새롭게 시작했어요. 매일 아침 공책을 펼쳐 보여드렸어요. 매일 사랑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엄마도 매일 사랑한다고 대답했어요. 어느 일요일 오후, 우리는 모두 모여 있었어요. 저, 엄마, 아버지, 우혁 씨, 그리고 제 새 여자친구. 5명이서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엄마가 갑자기 말했어요. 참 신기해라고요. 우리는 엄마를 바라봤어요. 매일 잊어버리는데 행복은 잊어버리지 않네라며 엄마가 웃었어요. 마음이 기억하나 봐요. 이 행복을 라고 엄마가 덧붙였어요. 그 말에 우리 모두 눈물을 글썽였어요. 맞아요, 엄마. 마음이 기억하는 거예요 라고 제가 말했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행복한 웃음이었어요. 이 이야기를 들으며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셨나요? 진정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연결된다는 것. 사랑은 기억이 아니라 마음속에 있다는 것. 그리고 행복은 완벽함이 아니라 함께함에 있다는 것. 윤재혁과 그의 어머니는 20년 만에 다시 만났어요. 하지만 그 재회는 완벽하지 않았어요. 엄마는 매일 기억을 잃었고 새로운 가족이 생겼고 복잡한 상황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새롭게 사랑했어요. 그리고 새로운 형태의 가족을 만들었어요. 여러분에게도 가족이 있으시죠? 피로 연결된 가족일 수도 있고 마음으로 연결된 가족일 수도 있어요. 어떤 형태든 괜찮아요. 중요한 건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이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길 바라요. 그리고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끼셨길 바라요. 지금까지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댓글로 어디서 듣고 계신지 응원의 말씀과 여러분의 가족 이야기도 언제든 들려주세요. 달빛 담은 사연이었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요. 감사합니다.